많은 언론들이 아침부터 여당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데 이 같은 결과들이 새벽에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그렇고 울산 남구갑도요. 전 눈을 의심했어요.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기자들이 아침까지 밤새서 봤으면 기사 저렇게 못 내요. 그렇죠. 결국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가 우리 국민의 눈을 얼마나 속이고 호도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저는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출구조사가 이번에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차이 났어요. 그리고 전부 15대 1로 출구조사 예측을 했잖아요. 경남은 10%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예. 그 제가 여러 차례 그 주장을 했는데 저도 뭐 예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에 KBS 출구조사에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한 1년간 출구조사를 위해서 한 1년간 팀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상파 3사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동조사를 해요. 그건 같은 데이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방송사마다 조금씩 예측이 달라져요.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자문위원인 저 같은 사람이 해왔던 거예요. 그때 뭐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어쨌든 그때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출구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불과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통 자정부터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시에 땡 해갖고서 저녁 12시까지 이 각 방송사가 개표 방송을 할 때 그 공백을 한 몇십 분 정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방송사의 쇼를 위해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면 또 몰라. 불과 몇 시간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게 되는 건데 정확하지도 않은 엉터리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쇼를 매번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선거 일주일 전부터 공표를 못하게 하면서 이 엉터리 조사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이 출구조사를 왜 이렇게 허용을 하냐. 이거 없애야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요. 이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여론조사, 대개 좌파 언론들이나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과 결탁된 여론조사 회사들이죠. 이들이 그 발표한 조사들 중에 맞은 조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민심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심까지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 밴드웨건 효과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저 민주당이 다 이긴다는데 15대 1이라는데 괜히 내가 국민의힘 찍었다가 내 표만 사표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흔들리는 부동층은 이런 밴드웨건 효과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것들은 과학적인 무슨 여론조사라고 위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굽신거리면서 돈벌이하는 이런 조사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 여론조사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2단계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 첫 번째는 지속된 여론조사로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국민들을 투표 포기시키는 거예요. 네. 너네 나가봤자 안 된다. 저. 그리고 우리가 세뇌했죠. 이재명 지지율이 60%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세상이 잘못된다? 이번에 드러났어요. 이재명 지지율이 진짜 60%면 우리가 이렇게 지선에서 선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때 우리가 지방선거 압승했잖아요. 네. 세종까지. 역사상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의 갤럽이나 MBS 기준 지지율이 네. 50% 중후반대였어요. 60이 안 됐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후반이면 그렇게 압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60%인데 우리가 이렇게 선전했다? 이 여론조사가 우리를 길들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어제 MBC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봤습니다. 방송하면서. 맥이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뭐가 연동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투표용지 없다고 막 장난친 게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찍어서 올리고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알려서 이렇게 화제가 안 됐으면
어차피 출구조사 졌으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2판 4판 저들이 무슨 장난을 치든 선관위가 무슨 짓을 그렇지. 하든 그냥 신경 안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투표장에 갔던 분들이 용지가 부족하다네. 아유 뭐 어차피 진 거. 어차피 뭐 저 15대 1이라는데 뭐 사건도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실제로 저한테 제보가 온 건데 한 150여 명 정도 있었던 투표소에 100명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100명이. 그러니까 지금 더 남아 있었던 50명은 그래도 뭐 대기표를 준다느니 아니면 대기하면은 투표권을 준다느니 이런 설명이라도 들었어요. 종국에는 못 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100명은 다시 안 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100명 왜 돌아갔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도 안 되네. 6%나 차이 나네. 서울 끝났네. 지금 송파도 이미 지금 안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악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한 것과 거기에 대해서 부실하게 대응한 것이 이런 것들을 유도한 것 그래서 고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소를 가보셨으면 다들 아실 텐데 이게 다 집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사무소에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휴일이니까 집에서 쉬고 있다가 그래도 투표해야지 하고 나갈 때 정장 갇혀 있고 가진 않거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추리닝 입고 있다가 슬리퍼 신고 슬슬 가갖고서 그냥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갑이나 이런 것도 안 가져가.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갔는데 30분 기다리라네? 1시간 기다리라네? 거기서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요. 충남 논산의 도의원 선거 한 표 한 표. 차이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렸습니다. 다행히도? 했는데. 다행히도 국민의힘이 승리한 그리고 거고, 예. 가장 중요한 저랑도 잘 아는 충주시장 만 40세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실 출신이거든요. 충주시장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맹정섭이가 새벽에 자기들 이겼다고 꽃다발 들고 당선 소감 발표했어요. 아침에 뒤집어졌어요. 불과 124표 차이예요. 예, 맞아요. 만약에 그 정도 접전이 벌어지면 투표용지 부족해서 투표 못하거나 집에 간 분들 때문에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죠. 시장이 예. 바뀌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 슈퍼챗도 달리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전히 저는 황교안 대표나 자유와 혁신이 말하는 수준의 내용에는 제가 동의를 못해요. 좀 달라요. 근데 이 정도는 이런 정도의 사고는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란 단어로 불러야 된다. 그 앞에 전제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넘어가시면 돼. 제 소신은 소신이고 철학은 철학이니까. 근데 이 부정선거가 왜 부정선거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면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선관위 이것들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부실선거는 이것들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게 부실선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 개표를 중단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보완을 해서 투표를 했으면 부실선거로 끝나. 그런데 이것들이 니미럭 내미럭 하고 있으면서 6시가 되니까 출구조사는 출구조사대로 하면서 그 이후에 투표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출구조사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표가 오염됐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실선거가 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은 부실선거란 단어를 썼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는 부정선거란 단어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표가 부족한 용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송파, 서초, 강남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도 인천에서 보수세 제일 강한 송도, 연수 그리고 화성에서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네. 부동산 문제 심각한 이거는 누가 예를 들면 은평, 관악, 금천처럼 그렇지. 민주당세가 센 곳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너넨 진짜 무능한 인간들이구나 실수구나 할 텐데 이건 일부러 고르고 고른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딱 명단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집계됐던 14곳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오세훈이 이긴 곳이고 특히 이제 뭐 송파 같은 경우는 이긴 격차가 꽤 커요. 그냥 2배 정도 받았던 그리고 특히 본투표였잖아요. 본투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이거 개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표의 성향이 명확하다. 이거 정말로 서울시장 선거가 뭐 한 1000몇 표 차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시도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혹은 이미 끼친 거예요. 이미 그만큼의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성숙한 나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선진국은 이럴 때는 당연히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합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내용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올렸잖아요. 베를린에서 그렇게 했죠 이미. 그러니까요. 불과 얼마 전 202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뭐 독일 혹은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개표를 몇 분 일찍 시작했다는 이유로 전체 다 무효하고 재선거했어요. 그게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전국의 선거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면 추구한다 하더라도 과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과한 요구가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인데 이걸 선관위가 아주 어제 저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 무결성이 조금 용어가 어려우니까. 예.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에 이 청산가리 딱 한 방울 떨어졌어. 뭐 이거 양이 소량이야, 극소량이야. 이거 다 희석돼서 먹어도 돼. 하고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진 물을 먹으라고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당신 자녀에게 그 물을 먹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결성은 한 방울이 아니라 반 방울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물 전체를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써야 돼. 그게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의 무결성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 사례도 있고 저 독일 사례도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나라들은 무슨 무슨 선거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어제 오늘이요. 이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단순히 선거가 이재명을 심판했다 이걸 떠나서 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게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내내 부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 뭐 FM 코리아 같은 대형 그렇죠. 사이트들 예. 밤새도록 부정선거다. 이거 다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하는 글들이 도배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타라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의 약자입니다. 대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이에요. 서울대 에타가 있고 중앙대 에타가 있고 뭐 그래요. 전국 모든 대학의 에타가 부정선거 규탄,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민주주의 지키는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목소리 내야 된다. 결의문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빨리 출세해가지고 판검사 되세요. 근데 그 에타가 원래 보수 편이었던 데가 아니에요. 그럼요. 다 좀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국민의힘 욕하고 하던 게 그 에타의 주류 분위기였어요. 그 올라온 글 하나를 보니까 저는 어느 대학인 누구입니다 해놓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반대했고요.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고 집회 나갔던 사람인데요. 원래 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국민의 참정권을 이렇게 박탈합니까? 저희 이제부터 싸우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지금 심지어요. 호남에 있는 대학교 에타에도 그게 올라와요. 야. 호남에도 20대들은 보수화가 많이 됐거든요. 어제 이제 송파구 이게 송파 7동 잠실 7동에 지금도 사람들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동대 버스가 처음에 3대, 이후에 4대가 추가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건 선관위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섣불리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이 맞거든요. 상식은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걸 무력으로 이걸 억지로 뜯어낸다? 그러는 순간 이거는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걸로 투쟁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레임덕을 만드는 좋은 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이제 서울 선관위가 네. 입장 발표를 했어요. 네. 개표를 2군데를 못했기 때문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세훈 당선자라고 선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선증을 배부할 수가 없으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그 협박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강제 진입해서 강제 반출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발 좀 여기서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애원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참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가 97.89가 나왔을 때 98이 안 됐을 때 네. 그때 정원호의 패배 시인 선언이 나와요. 그렇죠. 뭐 오세훈한테 승복한다. 네, 승복한다 하면서 이렇게 패배선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표 차이나 이런 걸 보면 정원호가 굳이 그렇게 아직은 그죠. 일찍 패배선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좌파 것들도 시급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원호가 얼른 패배선언 하고 그럼 오세훈이가 그럼 바로 당선 사례 인사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투표지가 부족하건 안 하건 오세훈이가 이겼잖아. 음. 하고 빨리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엄청 지금 몰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앞으로의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가 선거 당일까지 현직 대통령의 정치 중립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해가며 미친 듯이 트위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24시간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서야 입장을 냈어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허점을 보였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건 이제 와, 이 사태가 들불처럼 커지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아침에 가슴이 울컥하고 뜨거웠던 게 우리를 욕하는 것밖에 없었던 대학생들의 애타가 시국 선언이 전국의 대학으로 번지는 걸 보면서 아, 됐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 2030과 자라나는 10대가 주류가 되는 5년만 버티면 대한민국 완전히 좌파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하겠구나라는 희망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오죽 불이 떨어지면 이런 입장을 내겠습니까? 야, 이재명이가 현란하게 꼬리 자르기를 직접 하네. 이재명이 지금 하는 시도는 특검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선관위 특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수사할게 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방심해서도 안 근데 되고 이걸 이재명에서 단초로 밀어붙여야죠.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게 있어요. 저는 이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가 누구냐? 노태악이냐? 아니다. 이재명이죠. 이재명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음.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서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고 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 그런데 그 정통성의 뿌리인 선거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로 오염돼 버렸어. 그럼 이 책임은 노태악이 같은 그 실무자들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가 이걸 나름대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가 직접 나서서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빠르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과천에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집회를 하고 규탄을 하고 또 잠실 투표함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싸움이 선관위를 향해서 노태악이를 향해서 오민석이를 향해서 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규탄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 책임자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노태악이를 만난 다음에 이 노태악 탄핵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송은석이도 노태악 탄핵 얘기를 했어요. 노태악 탄핵해야죠. 그러나 노태악 탄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악 따위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싸울 상황이 아니고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탄핵이든 뭐든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싸움을 좀 주도해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말씀 좀. 맞아. 우리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 원래 잘 안 이러는데, 그쵸? 네. 말씀하세요. 나가겠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노태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선관위원장이라는 게 실무를 하지 않습니다. 노태악이, 거기 송파에는 뭐 투표용지를 50%만 하십시오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책임을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질 수도 있고, 혹여나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질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일들, 여기에 중요한 인사권, 특히 사무총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선관위의 사무총장하고 실무적 일들은 사무총장 선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꼬리 자르기, 그리고 아주 놀라웠던 게 어제 입장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게 잠실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농성한 지 지금 1시간, 2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거는 선관위가 해결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거 벌써 지금 선관위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그 좌파 쪽, 친민주당 쪽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니까 노태악이 윤석열 정권 때 선관위원장 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물타는 거예요. 어이없는 인간들. 네. 예, 이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대법원장이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 대법원장은 누구였느냐? 노태악을 임명한 대법원장은 김명수였습니다. 뭘 좀 알고 선동을 해야지,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냥 모든 관련자들 다 책임지면서 핵심은 이재명이다. 네.
이재명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강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미유투님 슈퍼챗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0,000분 이상 보고 있는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로미님, 세 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 국힘 당원 가입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따 해볼 거고요. 또 이소정님, 이미 총체적 부정선거였는데 서울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막판 입막음용 국힘 뒤집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귀중한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에타에 글을 남기고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처럼 사실 어제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특히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뻔뻔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당 밖으로 안 나오겠다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좀 많이 깨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저도 한 축을 이제 담당할 건데,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아니 진짜 제가 충격받을 정도면 정말 이제 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요, 어제 제일 잘 싸운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그럼요. 중앙선관위 찾아가서 네. 선관위 직원들이 안 된다고 막는데 노태학을 뚫고 들어와서 만나서 노태학이 그렇죠. 헛소리하는 걸 국민들께 네. 전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김민수 최고는 옆에서 힘으로 막아요. 그럼 우리도 힘으로 밀까요? 하고 실제로 밀고 들어갔어요. 복싱 오래 했거든요, 김민수 최고가. 네, 네. 몸도 탄탄하고. 네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결국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이고 장동혁 대표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 자리에 다른 사람 한번 놔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냐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름은 떠올렸는데 얼른 지웠습니다. 그 이름 말고 누구 할까요? 배현진 할까요? 누구 할까요? 오세훈 할까요? 그 자리에서 이런 투쟁을 할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최고위원 누가 지금 최고위원이 그 지금 선관위 안에서 몸으로 막는다고 몸으로 한번 부딪힐까요? 이 정도로 강하게 투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페어플레이하고 그냥 규칙 안에서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적들이 먼저 지금 선을 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틀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진행한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기네들 당선증 다 정원호한테 주고 나서 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냐고요. 그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이밍 맞게 늦지 않게, 그리고 강도, 이 어떤 부당한 상황에 맞는 강도 높은 투쟁을 할 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아무도 없어요. 장동혁, 그래. 김민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오늘 새벽까지 아주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전투적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또 이 잠실 개표소, 또 투표소 이 과천 현장에 이를테면은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일찍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네. 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잠시를 계속 지켰고, 또 전환길 대표가 강화문 집회를 과천으로 옮겨서 밤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자유파 제 세력들이 부정선거, 부실선거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전환길 대표하고 잠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전환길 대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동안 좀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을 좀 비판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탈당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러나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김민수 최고위원도 정말 훌륭하게 잘했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제대로 잘했고, 또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활동가들도 그 기에 맞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과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선거 전에 만들어졌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선거 전에는 워낙 계산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투표 날 부정선거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선거를 업으로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6.3 선거가 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2028년 총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확인된 그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면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자 이제 그렇게 불러야죠. 뭐 선관위에서 인정을 해주건 말건 간에 뭐 그거 흥미롭더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번 선관위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분명히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묻게 만들려는 질문을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아침에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 뭐 지도부 이대로 가도 됩니까? 어쩌고 하는 막 질문을 오세훈 씨한테 던졌는데 나는 지금 당무나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오세훈이 뭐 배웠네. 서울시정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사태가 보수를 오히려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여기에 함께하지 않고 힘을 보태지 않고 지금 박정훈, 배현진, 친한계 일부처럼 이 와중에 장동혁 나가라 마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태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배신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선거 유세도 유심히 봤습니다. 마지막에 한 4, 5일 정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특히 피날레 유세 때도 배현진이 배제되는 게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특히 선거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예, 송파에 갔어요. 잠실 야구장 갔어요. 거기에 배현진도 박정훈도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배현진이 같이 지금 이 어떤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어떤 당 내에서 계파 갈등을 선대위에 끌고 온다라는 인식이 명확히 있었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것이 옳았으면 데려와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 비난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게 그 과정에서 오세훈이 나름 배운 것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투표 용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오세훈도 지금 개표 중단해라. 지금 재선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부와 주파수가 딱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이번 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드러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세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고 네. 넘어갈게요. 제가 오세훈과 인연은 한 20년이 넘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세훈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될 관계가 아니에요. 가까운 학교 후배인데, 동생인데.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오세훈이 그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한테 진짜 큰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 기회를 오세훈이가 또 이 잔 계산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오세훈이 선거 당무계 다시 해야 된다. 예. 재선거 해야 된다 그랬죠. 네네네. 그게 그 시점은 오세훈이가 지고 있을 때일 거예요. 지고 있을 개표에서. 네. 자, 그러면 개표에서 지고 있을 때는 재선거 해야 되고 이기고 나면은 재선거 필요 없습니까? 오세훈이가 시장 되고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세훈이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자유파의 큰 정치인으로 크려면 지금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이 부정선거는 묵과할 수가 없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상태로 내가 시장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재선거 요구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지. 열기와 에너지가 집중됐을 네. 것 같은데요. 이긴 내가 재선거를 요구하겠다. 저도 좋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을 희생하면서 시장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그야말로 자유파와 국민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시청에서 인터뷰 마치자마자 딴 데 가지 말고 잠실 7동으로 가시라. 그렇지.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한테 가서 직접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 막 막고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마디 하면서 따지면 그 장면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울림을 주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세훈이는 뭐 구사일생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다음 시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세훈이가 이번에 5번째 시장하죠. 그렇죠. 아니 다음에 또 시장할 거예요? 어차피 오세훈이는 다음 대권 주자로 한번 뜨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네? 지고 나서 부정선거니까 재선거하자 그러면 안 먹히지만, 네? 자기가 이겼어. 그런데 부정선거와 부실선거의 증거들이 남아있어, 아직.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이 너무나 분명해.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이조차도 꼬리 자르기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겼지만 나 이런 식으로 참정권 훼손당하는 선거에서 시장되기 싫다. 재선거 해달라. 이 순간 완전히 국민이 바뀌는 거거든. 이 절호의 기회를 오세훈이가 그 잔계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한 번 더 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대권 주자인가? 그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이 당원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아까 참정권 훼손, 투표권에 대한 어떤 박탈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원칙을 세우는 것 이런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식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쉽게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큰 투쟁을 하는 것 그게 별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하면 진짜 대권주자가 됩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오세훈이가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저는 못 믿겠어서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에서 네. 그나마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 박사님이나 우리 목회인님이나 그래도 여러분 오세훈 찍어주십시오 하는 게 먹혀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주장해서 나오는 순간 이재명이가 절대 그걸 못 받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받는 순간 완전한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쥐가 자인하는 꼴이 되는데 두 가지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못 받는다고. 오세훈은 완전한 대권 주자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고 이재명은 그걸로 레임덕이에요. 그다음에 또 좋다 그럼 받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10% 이상 이겨요. 이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계산을 하자면 나처럼 계산을 해야지. 그 어디 장계산으로 야 어떻게 딴 시장인데 이러고 무슨 바로 시정이나 하겠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오세훈이 자유파를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되기는 아직은 자격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김모 전 이제 비대위원장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별의 순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표현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게 오면 그 다른 자잘한 마치 오세훈이 이제 만일 이거 재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저쪽에 공작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압도할 만큼 국민적 감동이 생겨요. 그 국민적 감동이 모든 걸 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격차, 지금은 한 1% 차이로 이긴 건데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내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권주자 그리고 강력한 대권주자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흐름이 생겨요. 그걸 잡을 것이냐 아니면 4년 동안 얌전하게 요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권들 잘 챙기다가 그 다음에 안전하게 대권주자로 갈 것이냐 뭐 그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에 했던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까지는 칭찬합니다. 예, 저희는 언제나 잘한 건 잘했다. 잘했다. 아쉬운 건 아쉽다고 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각각 다른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가발 썼으면 가발 썼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어깨뽕 했으면 어깨뽕 했다. 했다. 네. 예. 앵그리맘님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네, 앵그리맘께도 슈퍼챗으로 우리도 이제 당원 가입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당원 가입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도부를 지키고 100만 당원의 뜻을 지킬 수 있다고 슈퍼챗. 제가 확신하는데 지금 11,500명 중에 한 7,000명 정도가 당원이 아니세요. 지금 당장 가입하십시오. 아니 근데 왜 광고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뭔가 저희 세 명 다 나도 좀 쉬었다가 해야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저희 세 명 다 오늘만큼은 가슴이 막 뜨겁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이제부터 이 싸움이 시작이단데 여러분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 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특검 이야기까지 국민의힘이 꺼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김민석이가 지금 총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오더를 받고 아마 당대표 출마하려고 나올 텐데 국정조사나 특검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쟤네도 아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분노, 그렇지. 특히 대학생들, 총학생들의 이 연쇄적인 규탄문이 보통 게 아니구나. 살짝 들어주는 척 김을 빼놓으려는 작전 아닐까요? 교수님?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위기에 몰려서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고요. 저는 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모두 필요하면 특검, 국조특검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단계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이게 머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송관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뭘 필요하면이야. 필요한 거 모든 국민이 지금 공감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오늘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게 국무총리 김민석의 사퇴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말한 게, 국조와 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제 국무총리로서의 김민석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당권 주자로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면 지금 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올라타서 뭔가 표심을 좀 흡수해보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저는 읽혀지고 지금 후임으로 두 사람 거론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다. 네. 법무장관 정성호다라고 쓰고 있고 또 다른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강훈식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일부 개각이 있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도 바꾸고 몇 명 또 바꿀 모양이에요. 그 국토부 장관 김윤덕을 개각 대상으로 거론하는 거는 이번 그 선거의 패배, 특히 부동산 서울시장의 때문이다. 네. 대역전패가 바로 부동산 때문이다. 특히 30대 서울 여성들이 그 원래는 좌파 성향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 한 60%가 이상이 이재명 그러니까 이 정원호에게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완전히 이재명이 잘못 짚어가지고 맞아요. 민심을 거스른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선거 뭐 사실 이번 선거 끝났으면 이제 선거 없는 것 같지만 2년 금방 지나가요. 이제 다음 총선 네. 지금 사실 보수가 지금 큰 선거를 내리 3번 진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4연패는 없습니다. 이번 2년 몇 달 뒤에 치러지는 이 총선에서 이번 에서 이 승리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잘 연구해 보면 승리의 길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내부 분탕 세력은 이번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안 해야죠, 하면 진짜. 백날 그 밖에서 잘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안에서 자꾸 뒤에서 총질하고 이 전투력을 빼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부터 빨리 장경혁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우재준이라는 사람도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여기 자기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부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최고위원이라는 애가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법원이 자꾸 우리 하는 일에 제동을 걸잖아요. 진짜 그 법원 판결이 아쉽죠. 네. 사실은 배현진이 저렇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네. 서울시당위원장 한 것도 법원에 의해서 그렇죠. 그 가처분 신청이 되면서 네. 인용이 된 거죠. 참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안을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일개 판사들한테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울고 웃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판결하신 판사분 같은 경우 아마 배현진 같은 애가 판사 있어가지고 내부 총질 아마 그렇게 연락이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진짜 뭐 그냥 웃고 이건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진짜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정당의 기준을 위반해서 자르겠다는 제명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못하게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 사법부 이 K 판사가 의료도 망치고 교육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슈퍼챗으로도 동의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임정수님, BRH님. 마지막까지 이 선관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마지막까지 삽질인 게 선거 예산을 이번엔 더 받았대요. 많죠. 그런데 예산이 준 것도 아니고 예산은 늘었는데 용지는 덜 찍었다는 그러니까 것이고. 선거 그 이용지 비용을 110% 받아간 거예요. 그래놓고 50%만 찍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빼보면 60% 예산을 누가 착복한 겁니까? 그러게요. 이거 배임 횡령이에요. 지금 노태학부터 시작해서 일단
수사. 국정조사는 또 더불어민주당 손에 넘어가면 하나마나 될 거니까 그 좋아하는 특검. 네. 지금 무려 지금 3대 특검 합친 것보다 돈을 106억 원이나 더 쓰겠다고 해서 네. 총 예산만 380억 원 이상 쓰겠다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조작기소 특검보다도 이 특검 빨리 해야 돼요. 조작기소 특검 간판 내리고 아니면 그 안에 맞아요. 반절 정도 인원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번에 선관위 특검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이 국제적 망신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않는 그런 기관 그리고 선관위 장이 그 대법관인데 사실 대법관이 사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밝혀진 채용 비리 같은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거기에 진짜 뭐가 많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를 갖다 뒤집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선관위가 챙겼어야지. 뭘 챙겼어야 하는 걸까요? 유권자 이름이 적힌 명부 전표를 놓고 와서 부랴부랴 그걸 지적하니까 이거 챙겼어야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 선관위라는 기관을 이대로 놔두는 게 저는 그냥 이거 해체시키고 네. 차라리 일본처럼 공무원 조직이 선거 때만 이 선거 관리를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명시된 것이 1963년이에요. 네. 공교롭게 제가 태어나던 해니까 이게 지금 3년 됐어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이게 주입된 지식이 뭐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그러니까 아무로부터도 그 감찰을 받지 않아. 작년에 내려진 그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 네. 선관위는 국회조차도 네. 감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패밀리 비즈니스 업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녀 특혜 채용부터 시작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선거철인데 선관위 직원들은 휴가를 간대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도 170명 넘게 휴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부가 놀러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조직이 세금을 그렇게 펑펑 쓰면서 말도 안 되는 게 110% 유권자의 예산을 타가놓고 50%의 투표용지만 확보했다? 이거 자체가 다 수사 대상이고 다 처벌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가지고 선거하다 말고 네. 선거하다 말고 투표를 실어 옵니까? 투표용지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기본을 말씀드리면 개표를 하는 것은요. 모든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도착한 것을 지역 선관위 책임자가 확인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송파의 개표는 시작을 했고 네, 그렇죠. 투표가 계속되고 있고 지상파 3사 JTBC의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개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줄 서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출구조사 결과 인터넷 무슨 휴대폰으로 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영향을 받죠. 선거는 이미 그때 맛이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 반에, 그러니까 선거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선관위가 재선거 없다라고 이제 일축했잖아요. 사실 그때 정말 어떤 가능성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진짜 대책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선거 없다고 단정을 해버렸다는 것도 진짜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이분이 이제 투표하다 말고 막 나와갖고 수표지 흔들고 이게 카메라가 촬영 다 하고 그거 본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놓고는 세종시에서 어떤 분이 그건 이제 따라하는 똑같은 퍼포먼스 했을 때 그 사람을 갖다 경찰 불러가지고 퇴장시킨 거 이거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어떻게 어다르고 아다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가 너무 편향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가 괜히 갑자기 총선 때 미세먼지가 1을 돌파했어요. 1 이런 걸 해도 문제를 안 삼고 민주당이 하는 웬만한 애들은 전부 다 그냥 다 프리패스고 우리 쪽은 공직선거법 겁나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문제 삼고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법원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래서 우리가 선관위가 정말 얘네들이 이미 좌파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불신을 받는다는 거는 민주주의가 저기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자, 지금 그럴수록 행동을 조심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요. 진짜 이건 문제가 있어. 지금 방금 네. 뉴스원의 속보로 3시 40분 현재
서울시장 선거 개표가 완료됐다는 속보가 떴어요. 가져가더니 그걸로 네, 완료를 그걸로. 지었다. 네. 그 잠실 7동 개표소에 투표함 2개를 그토록 집요하게 확보하려고 했고 네. 많은 민주 시민 분들을 그렇게 짐짝 취급해서 그 투표함을 가져가서 결국 이걸 하려고 했다. 결국 오늘 최종 투표율 개표율 오세훈 49.22, 정원호 48.07. 표 차이가 더 나게 된 건가요? 1점 얼마가 난 겁니까? 1.15%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이 결과는 이미 예상이 됐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투표함 2개를 이게 사실은요. 이걸 좀 더 오래 가져갔어야 돼요. 이 사태 자체가 계속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민주주의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네. 이게 보기 싫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서 다 밀어붙여서 그렇죠. 이 투표함을 확보한 것이고 그 사태를 우리 모든 민주 우파 시민들, 자유민주 우파 시민들이 개탄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이걸 소요다. 인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리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뉴스에 안 나오게 해. 이 지령이 내려진 건데 거기에 배현진이 가담을. 소요니까 빨리 이걸 네. 아니 소요 정말 국민들 머릿속에 소요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소요산이라는 데도 죄송합니다. 그 가격. 그 소요하고는 다르고요. 아니, 근데 선배님도 기억하시겠지만 1987년 그 이제 대선 때 그러니까 DJ 삼김 씨가 모두 나오고 노태우 나왔던 그 선거에서 그 좌파들이 구로구청 그때 부정선거라고 아우 기억나시죠? 그 투표함 뺏어가지고 그거 끝내 제보 안 했잖아요. 지금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저는 그때 젊은 피 끓는 나이였는데 네. 불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우리 보수 우파들이 참 점잖구나. 저거 그때 같으면 좌파들이 만약 저런 상황이 그 잠실 7동 개표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난리 났을 겁니다. 만약에 잠실이 아니라 호남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죠, 진짜. 호남은 아니고. 호남 아니었고요. 호남 아니고 구로구나 뭐 이렇게 쟤네들한테 유리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아마 촛불 들고 다 나와서 부정선거 무효 외쳤을 거라고요. 뭐 정말 진짜 소요가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소요라고 그래야지. 아니 민주 시민들이 거기 모여 앉아서 우리의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서 분노해서 거기 나온 분들을 취재기자들이 전한 거에 따르면 대부분 그 주변 사시는 그 선량한 그냥 보통 시민분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거기에 일부 좀 이렇게 목소리 큰 그런 유튜버 분들이 현장에서 막 약간 과격한 발언을 해도 그 대부분의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제시키고 그랬대요.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게 계속되면 이재명 지금 되게 불리합니다. 네. 지금 이 한국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환율이 네. 1,540원을 그러니까. 돌파했죠. 지금 돌파했고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네. 이른바 리만 사태 이후 17년 만에 지금 환율 신기록이에요. 지금 1,600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 오늘 지금 보니까 주식도 일제히 폭락했어요. 지금 사실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이런 것들의 난맥상이 지금 다 드러나는 게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네. 이 잠실 7동 사태가 더더욱 지금 곤혹스러우니까 이거 빨리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번 이제 투표지가 부족했던 거는 이제 사전선거랑 계산해서 뭐 표 계산하다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전선거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불신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은 일단 그 투표함을 지키고 배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 의구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치가 되려면 선거를 이틀 안에 있더라도 사전선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잠깐만요. 선거를 빨리 하려고 난리예요. 잠깐만요. 단독이 방금 떴는데요. 네네. MBN 단독입니다. 서울 송파구청에서요. 네. 선거 당일 오전 11시부터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호소를 했대요. 11시. 11시 부터. 그럼 오후 1시가 아니라 이미 2시간 전부터 그런데 선관위가 100명분 남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답신을 했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켰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50%를 안 넘을 테니까 네. 기다려 한 거죠. 그럼 성관이 뒤에서 야산에서 화재 난 거는 그거 진짜 투표지 태운 거랑 이런 댓글이 전부 대부분인데 이거 사실 아닌가요? 그럼 그 그건 이제 정도면? 그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 경찰이 이거 조사해야죠. 뭘 당연히 빨리 해야 조사해야죠.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MBN의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어떤 제보를 받아서 쓴 기사라고 볼 네. 때는 11시부터 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생겼다는 건 예. 투표 개시한 지 불과 5시간 만에부터 예.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은 대선 때 투표율이 무려 80% 나왔던데요. 대선 때 80% 나온 데가 무슨 근거로 50%만 이걸 확보를 하느냐. 그것부터가 이게 무슨 음모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독일, 대만, 일본이 수개표로 전부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전투표는 이틀씩 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같은 민주주의를 하는 독일, 대만, 일본 다 IT 초강국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동 개표 안 해요. 전부 수개표, 수검표 한다고. 그리고 투표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뭐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퍼백, 쇼핑백, 소쿠리 투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점심 먹으러 나가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그걸 못 믿어서 그냥 본투표를 하겠다고 하고 사전투표 때문에 2020년 선거가 계속 이제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계속 5년, 6년째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좀, 그런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선관위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 그러면 거기 선거에 승복을 못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런 거라고요. 근데 왜 사전선거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 MBN 난독은 장 의원 얘기한 대로 정말 심각하네요. 저거는 의도적인 투표용지 부족을 선관위가 알고도 방치가 아니라 사실상 유도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단독이고요. 잠깐 카라님께서 언제나 저희 패널 구성 좋다고 응원의 메시지 슈퍼챗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카라님도 진심으로 어쨌든 저는요,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네. 국조로도 안 되고, 특검이죠, 특검. 네, 경찰이나 네. 검찰, 지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앞에 놓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이재명 정권에서 경찰, 검찰 가지고 이거 수사 못 해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특검을 해야 됩니다. 네. 조작기소 특검 같은 대통령 이재명이 임명권을 갖는 특검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도 이렇게 끝났고 하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제3자 저는 뭐 여야가 무관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서 박상현 검사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박상현 검사가 최적화반데 시키겠어요? 지금 근데 그건 이제 현역 검사라서. 무기한 징계까지 지금 해놨는데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진짜 배기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노태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줄줄이 지금 다 진짜. 특검에서 싹 까발려서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왜 현 정권이 특검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시간을 끌고 좀 뭉개려고 하는 그럴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 특검을 진짜 지금 바로 그냥 하는 게 그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 이재명은 9일부터 유럽 순방, EU, 이탈리아 등의 일정을 간다고 합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당했는데 그렇죠.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하루에 몇 번씩 트위터를 쓰다가 이제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의 네. 이 해외 도피성 출장, 결국 이 선관위 부정투표, 부정선거 문제를 저는 외면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보이는데 이거 뭐 가서 그게 크게 중요한 일 안 할 거면은 뭐 하고 올까요, 가서? 저는 국내에 있으면서 그냥 이 문제 해결하고 선관위 문제 해결이 이게 우선이죠.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지금. 일단 G7을 간다는 이유로 EU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 여행을 하네요. 이게 좀 나토 뭐 이런 1등 1급제 아니겠어요? 가면 뭐 G7 폼도 나고 네. 특히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가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네. 이탈리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뿌리가 공산주의 나라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무솔리니의 나라였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지론을 만들어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그 이론적 아주 신봉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또 이탈리아 사람이고 저는 아, 제가 볼 때는 이 이탈리아는 좌파들이 가면 대접받는 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기에 G7을 갑니다. G7은 이재명이 작년에 그 G7 가서 망신당했죠. 네.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영국 총리만 만나고 협의해서 관세 깎아주고 그냥 가버렸죠. 그렇죠. 그 바람에 닭조통 개 지붕 쳐다보듯이 혼자 남게 된 이재명이 그때 뭐 룰라 만나가지고 소년공 얘기하고 했던 바로 그 G7이에요. 네. 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김혜경도 같이 갈 텐데 자 뭐 EU 그러면 좀 폼 나지 않겠어요? 가서 할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EU는 지금 현재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나토도 그렇고 네. 지금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전부 지금 미국과는 등을 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만나면 이재명은 거기 가면 좀 마음이 편하겠죠. 거기서도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법카가 되나요? 그냥 뭐 법카 쓰겠죠, 당연히. 당연히 네.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가면 네. 전부 세금이니까 또 전용기 또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지금 김민석이 이 순방의 동행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둘지 아니면 김민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이재명의 생각은 이제 8월 9월 초로 8말 9초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고 있습니다. 눈길이. 네. 그래서 누구를 키워줄까를 고민하면서 김혜경이랑 가서 기내식 먹고 의전받을 생각에 지금 상당히 그쪽으로 모든 걸 지금 맞출 거고 레거시 언론들도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거 부정 논란, 선관위 문제를 눈길을 돌리려고 하겠죠. 해외에서의 뉴스들로. 그런데 오늘 이제 내십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데 네. 노태학의 거취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노태학 임기도 어차피 다 돼가고 네. 노태학이 지금 물러난다고 해서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전혀 아니죠. 그렇죠. 노태학이 실제로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선관위에 그렇게 관여도 안 합니다. 사실 뭐 옛날에 소크리 투표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노정이 그 사람이 뭐 소크리 투표에 대해서 뭐 출근도 거의 그때도 출근도 별로 안 하고 수습하려고도 안 하고 어제 거의 아웃사이더고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상설 기관으로 했으면 좀 그 위원장 같은 사람은 좀 뭔가 좀 저렇게 허당이 가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네. 1963년부터 시작된 캐캐묵은 네. 선관위 제도는 지금 혁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체는 그냥 없애버리자는 건데 감정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기관은 필요하므로 제 생각에는 혁파를 하자. 그러니까 혁파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뭐냐면 혁은 가죽을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네. 생 가죽을 뜯어내면 이제 피도 나고 살점도 뚝뚝 떨어지고 그럴 겁니다. 파는 그 안에 내용을 싹 다 파괴해버리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제가 이제 일단 지금 현재의 이 모든 관련자들을 다 특검을 통해서 다 엄단하는 거 진상을 다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선배님도 우리나라에서 그 선관위가 상설기관으로 그냥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다고 보죠. 지금 9명의 위원 중에 1명만 상임. 그게 노태학이잖아요. 네. 나머지 8명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네. 책임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 판사고 자기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비상임 8명이 아무 관심이 없이 방치하니까 네. 그 공무원으로 돼 있는 소위 말해서 선관위로 보자면 늘공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경력에 그냥 한 줄 들어가는 것 말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진짜 아래서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거가 뭐 1년에 막 여러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펜앤마이크 주관으로 네. 선거방송 부정선거 네. 음모론인가라는 토론회를 7시간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정말 백해무익한 기관이로구나. 네. 특히 8명의 비상임위원들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판사들이다 보니까 네. 자기들끼리 봐줘. 네. 그러니까 선관위의 잘못을 재판을 붙이면 무슨 식이냐면 또 판사들이 판단을 하니까 그렇죠. 판사들 잘못을 판사들이 감싸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돼서 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면 거기도 판사 출신들이잖아. 그렇죠. 판사들의 왕국을 깨뜨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선관위는 싹 갈아치우고 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름부터 바꾸고 무슨 다른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시민 참여형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왠지 시민 참여하면 전부 참여연대 같은 애들이 점거할 것 같은 불안. 그거는 또 그렇죠. 시민 그러면 또 좌파들 생각이 나니까 뭔가 공무원들이 좀 그냥 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차라리 그냥 임명직 공무원들 중에 네, 아니, 어 그러니까 선거 한 2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뭐 특검 뭐 만들어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1년 내내 월급 줄 필요가 있나 나 싶어갖고. 그렇죠. 과천에다가 그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진짜 바닥도 겁나 깨끗하더라고요. 선거 때 대거 뭐 휴가나 가고 네. 자기 친인척 아들 딸 전부 특혜 채용하고 그렇죠. 그 쌈짓돈처럼 쓰고 저는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그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탈리안 잡. 네. 마피아들 얘기. 네. 나는 그 이탈리안 잡이 지금 한국의 선관위하고 똑같은 곳이다. 네. 빨리 이 한국형 마피아들 일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나 뭐 이런 뭐 질타에 대해서 너무 애들이 뭐 좀 예의가 없어 예의가. 그러니까 국민들 말을 뭐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겁나 오만한 자세로 내려다 보면서 니들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이런 태도가 보여가지고 막 선관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지금 속보입니다. 네. 노태악의 사과 기자회견도 10분 뒤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지금 노태악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 중요한 사고를 치고 선관위원장이 오늘 아침부터 4시에 한다고 예고했는데 이걸 10분 연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멸콩 TV 끝나기를 지금 기다린 건가 생각이 좀 들어요. 노태악이 아마 그 사과 문구를 청와대에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아마 이 빠꾸 먹은 거 아닌가 지금 네. 속된 말로.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사과가 되겠어? 좀 세게 좀 총대를 매야지 뭐 이랬든가. 그러니까 최소한 특검 받겠다 뭐 이런 말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노회한 판사들은 절대 그런 그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겁나 그냥 어렵게 써가지고. 고개나 숙이고 네네. 옆으로 나와가지고 그 카메라 대고 고개나 좀 한 2번 숙이고 말 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빨리 그냥 특검해야 돼요. 특검해야죠. 특검도 바로 특검해야죠. 진짜. 이재명이 추천권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에 그 키를 쥐는 특검은 안 된다. 이 특검이야말로 누가 봐도 이재명의 권한 밖에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특검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예. 지금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이런 그 무슨 조작기소 특검 같이 그 이전에 소위 김건희 내란 해병대원 특검 같은 특검은 진짜. 그건 특검이 아니다. 맞습니다. 진짜. 특검의 허울을 쓴 사적 이재명 그 검찰 수사기관일 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박상규 위원님, 서민 교수님과 함께 충격적인 영상 보면서 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 쭉 해봤는데요. PD님 마지막으로 그 1분가량의 경찰이 우리 민주주의 지키려는 시민들을 짓밟는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이걸 보고도 저 시민들을 소요라고 부른 사람이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어르신 보이시죠? 여러분 어르신 자 이걸 저보고 나가래요. 자기네는 체중 카메라가 수십 대인데 이걸 지금 찍고 알리고 있다고 나가래요. 다시 봐도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는 영상입니다. 박상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 영상 중에 과연 저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K-팝, K-뷰티가 뭐 세계를 석권하면 뭐 하느냐? K-민주주의는
이미 조종을 울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저분들이 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과정. 진짜 걔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군사 독재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